정보보안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최신 혁신 기술과 그리고 최신의 이슈를 다루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0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을 가지고 온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근데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로 스마트 계정의 추상화 어카운트 업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계정 추상화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지금 이더리움이 그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투자 대상으로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더리움에서도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골드로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이더리움 측에서 기존의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그래가지고 EF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 혁신과는 별도로 이더리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ECF라는 것을 설립해서 이 이더리움을 디지털 골드로서도 이더리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CF 설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 이더리움의 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더리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더리움은 비탈릭이 비트코인을 참고해서 물론 만들었지만은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스마트 계약이 프로그램 코드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코드는 그 비트코인과 같은 그 UTXO 모델에서는 그 프로그램 코드를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면서 모델을 UTXO 모델에서 계정 모델로 바꾸게 됩니다. 그 계정 모델이 두 가지가 이제 계정이 있는데요. EOA와 CA입니다. EOA는 외부 소유자 계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EOA는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 계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은행 계정에 뱅크 어카운트요. 이 뱅크 어카운트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비밀키를 가지고 접근을 하죠. 비밀번호요. 키를 가지고 유저는 자기 은행의 뱅크 어카운트에 접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EOA도 이게 계정이기 때문에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사용자는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에서 자기만의 개인키를 가지고 이 외부 소유자 계정, 자기의 계정에 접근해서 원하고자 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 CA라는 컨트랙터 어카운트 계약 계정, 이 계약 계정에 여기서 계약 계정에 일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은 이
계정 모델, 어카운트 모델이기 때문에 먼저 개인 키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EOA를 거쳐서 계약 계정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CA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유저가 개인 키를 가지고 어떤 트랜잭션 형태로 EOA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많이 도달을 합니다. 도달을 하죠. EOA에 뭐 세상에는 EOA가 많으니까요. EOA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달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 이게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12초인데요. 12초면은 이 12초 동안 이렇게 뭔가 발생했던 이 트랜잭션들, 만약 여기서 N의 개의 트랜잭션이 있다고 합시다. TX0에서 TX-1까지.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들을 가지고 먼저 제한자 노드가 있습니다. 제한자 노드. 제한자 노드는 매번의 이 슬롯마다 검증자 노드 가운데서 하나가 랜덤하게 제한자 노드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제한자 노드가 주도적으로 이 블록을 만들어요. 블록을 만드는데 여기서도 이더리움이 어려운 이유가, 블록을 만드는데 이게 결국은 계약 계정의 프로그램 코드가 어떤 그 트랜잭션에 의해서 이게 트리거 돼 가지고 이게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되어서 결과적으로 실행 결과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약 계정의 실행 결과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바뀐 결과, 계약 계정의 바뀐 결과를 우리가 업데이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제한자 노드가 이 TX0부터 TX-N-2를 실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TX0가 들어왔을 때 어떤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으면은 스테이트가 바뀌었겠죠. 요 고전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TX1에 대해서 또 실행해보고, 쭉 실행해서 N의 개의 실행을 모두 거치고 난 뒤에, 그러면은 바뀐 스테이트, 업데이트 된 스테이트, 요 스테이트가 블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자 노드가 그 블록을 만들어서, 요 스테이트를 포함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이 제한자 노드가 이 새로 만든 그 블록을, 아직 예비 블록이죠. 이것을 모든 검증자 노드에게 방송을 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그러면은 검증자 노드는 제한자 노드가 만든 그 프로포즈드 블록, 제한하는 블록을 수신을 하겠죠. 수신을 하면은 모든 검증자 노드는 밸리데이션, 이 제한자 노드가 만든 블록을 검증합니다. 검증한다는 것은 똑같이 모든 밸리데이터가 이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타임 슬롯 동안에 온 모든 방송돼서 이게 왔기 때문에 트랜잭션들이 모든 검증자 노드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검증자 노드도 프로포절 노드가 이전까지의 그 스테이트를 요 S0를 갖고 있었듯이, 모든 검증자 노드도
S0를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검증자 노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실행을 해보는 것이죠. n여 개의 그 트랜잭션에 대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SN-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실행한 후의 그 상태, 변경된 상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한자 노드가 알려줬던 요것하고 지금 검증자 노드가 검증해본 요거하고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요게 SN-가 SN과 일치하면은 이제 검증자 노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밸리데이터 노드는 블록체인을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 S0에서 스테이트가 S0에서 제한자 노드가 알려준 SN으로 업데이트 돼서 그 새로운 블록이 확장되어서 나갑니다. 그 블록체인이 확장되어서 나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한자 노드도 검증자 노드 가운데서 선정이 되고 또 검증자 노드도 이와 같은 실행을 해보니까 검증을 위해서 실행을 해보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에서는 이 검증 노드, 영어로 밸리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밸리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블록을 검증하면서 이와 같은 블록체인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그 동일한 블록체인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더리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더리움이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 발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모든 검증자 노드, 이 검증을 실행하는 이 검증자 노드요, 밸리데이터, 이 검증 노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지분을 맡겨놓고요. 지분을 맡겨놓고 어느 그 요건을 만족하면은 검증자 노드로 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에 검증자 노드는 검증 활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검증을 하면은 이 검증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이더리움을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이 새로운 이더리움을 발행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검증자 노드에게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발행이 되는 것이죠. 검증자 노드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검증자 노드는 스테이킹을 하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죠. 그 대신에 공짜로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검증에 참여를 합니다. 밸리데이션에 참여를 하고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은 이더리움이 계속 발행이 되고 그러면 이더리움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인플레이션 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2년 전에 더 머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더리움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더 머지가 일어난 후부터는 이더리움이 안정화되어서 이제 그 이더리움은 가스를 실행을 시키려면은 이 트랜잭션이 이 스마트 계약을 실행을 시키려면은 가스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해야 되는데 이 가스를 받아가지고 그 가스를 결국은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소각을 시켜서 이 이더리움의 발행량만큼 가스를 소각시켜버리기 때문에 전체 이더리움의 유통량은 늘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이더리움에 대한 계정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 노드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스테이킹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발행, 보상, 소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해를 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예, 이더리움은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도하는 데가 이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여기서 주도합니다.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그 업그레이드는 팩트라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3월 달에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됐는데요. 오늘 방송할 내용은 그 5월 7일 날 그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성과를 한번 살펴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그 효율성, 확장성, 그리고 사용자 친화성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왔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친화성, 이게 여러분들 이 스마트 지갑이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죠. 스마트 계약이 없으니까 스마트 지갑 개념이 없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지갑이 있으면서 사용자들이 지갑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확장성,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 그 에코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그런 기술 혁신도 일어나고 있고요. 효율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시스템 자체의 그 능력이 확장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아주 친밀하게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 지갑을 이쪽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잠깐 비교해 보면은요, 이더리움은 그 검증자에게 계속 발행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킹한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공급에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 발행을 하거든요. 왜? 검증자 노드가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테이킹한 검증자 노드에게 이자 형식으로 계속 발행을 해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채굴노드에게 그 제한된 양으로 공급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채굴노드에게 주는 그 비트코인의 양이 채굴 보상이죠. 이게 4년마다 양이 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데, 결국은 공급은 줄어들지만은 그 채굴자에게 주는 그 채굴 비용, 보상 비용, 이게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채굴자들은 채굴하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상승한단 말이죠. 근데 프로토콜 상에서는 이 채굴자들에게 주는 보상은 4년마다 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답은 비트코인 가격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반으로 줄어내니까 4년마다 2배씩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 비트코인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2배가 되지 않으면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잘 작동합니다. 비트코인 맥시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가격을 계속 올려놓기 때문에 4년마다 2배씩은 올라갑니다. 무조건.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4년마다 2배씩 올라갈 거냐? 올라갈 하던가의 그 다른 근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공급에서 계속 공급을 하죠. 왜? 검증자 노드에게 계속 스테이킹한 보상을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더리움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소각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가스를 지불해야 되는데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려면 가스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가스가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스를 받아가지고는 그 모든 이더리움을 실행한 대가로 받은 그 가스를 거의 대부분 소각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신규로 공급되는 이 양만큼 소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전체 공급량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쭉 일정량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소각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4년마다 반씩 줄어는 들지만은 그래도 총 공급량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은요. 거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유지돼요. 그냥 거의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투자 수익이라고요. 투자 수익. 누구나 스테이킹 할 수가 있습니다. 밸리데이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밸리데이터. 나중에 그걸 이제 모아서 그 운용을 하지만은 어쨌든 개인이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예금하는 거와 똑같이 한 3% 정도의 이더리움 이자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스테이킹에 참여하면은 3% 정도의 이자는 나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 투자 수익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에서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그냥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여러 사람이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서 투자 수익을 보는 것이지 이더리움처럼 고정적으로 어떤 이자 형식으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또 비트코인은 주구장창 가격 올리기 위해서 해란입니다.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안 되니까요. 또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은 거의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이게 스테이크 한다 그랬죠? 스테이킹. 검증자 노드에게 스테이킹 한다 그랬죠? 스테이킹. 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거의 유튜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소비하는 그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프루프 오브 워크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의 그 작업 증명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 측면에서 봤을 때도요. 전 세계에 있는 이 검증자요. 이더리움은 검증자들에 의해서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에서는 아주 그 마이너들, 채굴로드, 극소수의 채굴로드 지금 한 10개 정도로 본다고 보면 될 겁니다. 10개 정도의 채굴자에 의해서 보안이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 때 이 마이너들이, 채굴자들이 PC를 사용해서 분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근데 이게 POW 방식이 자유 경쟁이 되거든요. 경쟁 방식이면서 아주 그 강력한 채굴 장비를 가진 채굴자가 유리해지게 되면서 채굴자가 아주 초대형화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은 PC 같은 걸 가지고 채굴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초대형화되면서 그것도 보통 정도의 규모로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한 10개, 중요하게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지금 거의 채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 중앙화된 이런 거의 중앙화죠. 여기에 비트코인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은 계속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골드라고 했어요. 비트코인은. 골드라고 했어요.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잘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려면은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혁신이.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 지갑입니다.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그거를 누가 주도하느냐 하니까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주도를 해요. 파운데이션. 주도를 해서 기술 혁신을 하는데 이더리움이 여기에만 치중을 하니까 이더리움 이야기하면은 기술 그 복잡한 거, 골치 아픈 거. 비트코인은 간단하면서도 디지털 골드고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거 골치 아픈 거.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어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지금 상당히 비트코인에 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측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ECF를 출범했습니다. ECF는 이더리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비트코인이 이 디지털 골드라고 선전하던 이와 같은 일들을 이더리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여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계획은 이더리움 가격을 지금 뭐 한 $2,500 정도 되는데 $10,000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독립기관으로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을 출범을 이제 시켰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요 EIP7701 여기 이제 스마트 계정의 추상화인데요. 어카운트 업스트랙션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은 계정 추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더리움을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더리움의 외부 소유자 계정으로 접근해 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 외부 소유자 계정 모델에서 이 EOA를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개인 키를 알아야 되죠. 개인 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키를 가지고 EOA에 접근해 와서 그 다음에 EOA에서 가스를 지불하고 스마트 계약 계정을 가서 스마트 계약 계정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EIP7702라는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잘,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 EIP7702가 스마트 계정 업스트랙트 추상화에 대한 EIP 프로포잘입니다. EIP7702는 원래 이 개인 키로 접근을 제어를 하는 그 내용을 다루는 거죠. 이게 이제 핫월렛이건 지갑, 하드웨어 월렛이건 이 개인 키로 EOA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기에 EIP7702는 원래는 이 EOA 자체 내에서는 스마트 콘트랙트가 없었단 말입니다. 원래는 계약 계정,
우리가 CA라고 하는 이 계약 계정에만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코드가 여기에만 들어 있었어요. 배포됐다 그러는데 배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702에 오면은 요 EOA에도 스마트 계약 코드를 여기도 배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EOA에 스마트 계약 계정 기능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 EOA 계정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개인 키가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개인 키가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 키로 이 기능을 위임을 했다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추상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기능을 추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개념을 이게 이제 그 레버죠. 이게 버튼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은 자동차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게 이제 개인 지갑 월렛이 자동차라고 해봅시다.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기아 바꾸고 뭐 파킹하고 백하려고 뉴트럴 놓고 운전할 때 드라이브를 놓고 이런 것들을 어떤 아주 사용하기 쉽게 버튼을 이용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예, 버튼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버튼 같은 걸 이용해서 자동차를 아주 쉽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개인 지갑도 우리가 EOA 행태로만 이용을 하다가 스마트 계약 기능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스마트 계약 기능을요. 계약 기능을 여기 집어넣으니까 마치 자동차를 우리가 이 버튼만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쉽게 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외부 소유 계정에 지갑을 접근해서 사용하던 그런 기능에다가 아주 새로운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좋아지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트랜잭션 하나만 그 지갑을 통해서 실행시켰는데 이제는 여러 트랜잭션들을 묶어서도 실행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트랜잭션 하나를 실행을 하면서 가스를 자기 지갑에서만 가스를 줘야 됐었는데 수수료를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줄 수도 있고요. 가스비를 심지어 공짜로도 할 수 있게 이드림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이 스마트 계약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 게임, D앱을 사용하려면은 지갑에서 아주 지갑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커스텀 밸리데이션 로직, 이 UX를 개선해서 유저 인터페이스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개선해서 아주 그 디파이 게임 D앱을 아주 지갑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니까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요. 만들어 주니까 이게 이제 개인 키의 서명만으로 어떤 그런 스마트 계약의
위임하는 거거든요. 위임을. 액세스 권한을 위임하는데, 근데 해커가 보니까, 이 스마트 계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약점이 노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명을 하도록 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막 자금을 빼내간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이후에요. 29만 개가 넘는 EOA가 이 새로운 기능을 EIP7702가 그 프로포절에서 제시한 이 기능을 사용해서 스마트 계약의 지역권을 위임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싱 공격이 하나둘 막 해커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스마트 계약으로 위임을 할 때 한 번의 서명만으로 거래가 완결되도록 그렇게 만약에 해놨다. 그러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버튼 하나 잘못 눌러버리면요, 모든 재산이 즉시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이 이 피싱이나 사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이게 안정화되려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이게 일어나지 않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예 기술 혁신이 없으니까요. 이 해커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일어나고 있는 기술 혁신의 어떤 그 약점 이런 걸 잡아가지고 계속 또 피싱이나 사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걸 또 이들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지갑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요, 사용자 책임이 많습니다. 그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것들이 이 앱으로 이제 보이게 될 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위임을 하고요. 스마트 계약을 위임을 하고 뭐 알 수 없는 링크는 클릭하면 안 되고 계약 코드를 항상 읽어보고 서명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과 이더리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은 내가 이 사이트에서 따왔는데 혁신의 중심에 있어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이더리움이 혁신의 중심에 있고 그 또 중심에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이더리움 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벌써 보세요. ZK EVM 이거 제로 날리지 방식이거든요. 기술 영지식 확장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뭐 이더리움을 확장하고 검증하고 보안 검열 저항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에런을 재설계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도록 L2 ZK EVM 같은 걸 이용해서 L2를 다시 설계하고 고객에 맞추고 뭐 그래서 더 나은 이더리움 글로벌 컴퓨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컴퓨터입니다. 세상은 세계 컴퓨터를 더 좋은 컴퓨터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이 주도를 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에런 확장하고요. 블록해서 뭐 L2들이 더 이더리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록도 확장하고 스마트 지갑 같은 걸 이용해서 UX도 유저 인터페이스도 개선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막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이죠, 기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더리움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은 기술 핵심 없어요. 없는데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본 겁니다. 미국의 그 평균 정도 되는 사람이 사는 새로운 주택 가격이 2012년도는 그 당시에는 5만 비트코인을 주면 살 수 있었다 그래요. 2016년도에는 697 비트코인을 주면 살 수 있었고, 2020년도에는 46 비트코인을 주면 살 수 있었고, 2024년도에는 5 비트코인만 있으면 삽니다. 4년 후 2029년 이 추세대로라면 0.5 비트코인만 있으면 사겠네요. 미국에서 보통 사람이 사는 주택을 2029년도에는.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돈 벌고 싶어하는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겠죠. 집 하나 5년 후에는 0.5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집 하나 살 수 있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면 비트코인 투자 안 하겠습니까? 이더리움에서 아무리 기술 혁신을 해서 이더리움이 좋다 해도 이런 그 비트코인 광고 하나 터져 나와 버리면은 비트코인은 확 올라가 버리고 이더리움은 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만 가지고 안 되겠다. ECF를 만든 겁니다. ECF. 예,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이더리움 재단이 아니고 이더리움 커뮤니티 재단요. 이더리움도 이제 디지털 골드로 선정할 겁니다. 앞으로요. 예, ECF 출범시켰습니다. 목표는 단기적으로 $10,00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예, 오늘은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스마트 지갑 추상화요, AA 하나밖에 이야기를 못했는데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그 확장성, 이더리움 확장성의 획기적인 그 기술 혁신을 가지고 오는 블록 처리량 증가, EIP 7691 프로포절, 그 다음에 또 스테이킹을 이제 더 많이 스테이킹 하도록 바꿨어요. 검증자 노드와 관련되는 것인데 더 효과적으로 검증자 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EIP 7251 여기에 대해서 7월 12일 날 방송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2025년 7월 10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